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책을 꾸준하게 읽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그러나 책 안 보고 문해력 부족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책 판매가 100만 부를 넘었고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막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예전과 똑같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문해력 역시 갈수록 부족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최근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연합뉴스 기사로 제목은 한강 노벨 문학상 탔지만 책 안 보고 문해력 처지는 한국 학생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한국 학생들이 독서량은 줄고 문해력은 점점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 고교생 1명이 1년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은 17.2권이다. 2014년 21.9권에서 21.5%나 줄었다. 학교 도서관 시설이 점점 좋아지는 추세라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들이 도서관 책 대출 감소는 더욱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학생들이 도서관 대출 감소에는 SNS 등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디지털 매체로 편리하게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독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세대보다도 학생들이 독서량 감소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시기 독서량이 성인기 문해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독서량 감소로 학생들이 문해력 저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요즘 학교 도서관 시설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학교 도서관뿐 아니라 각 지역 도서관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본인이 원하는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책 읽는 걸 싫어합니다. 왜요? 책보다 훨씬 재미있는 스마트폰이 아이들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초등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초등 시기 독서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보호자들께서 자녀에게 학년별 권장 도서나 추천 도서 등을 읽도록 합니다. 물론 그 책들이 좋은 책인 건 맞지만 자칫 아이를 책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푸바오를 좋아한다면 아이에게 판다에 대한 책을 사주면 재밌게 집중해서 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곰들, 예를 들어 반달곰이나 북극곰, 불곰 등에 대한 책을 사주고 점차 다른 포유류 동물들에 대한 책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초등 시기에는 이렇게 자녀의 관심 분야를 찾아서 보호자들께서 적절한 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책에 흥미를 유지하며 독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휘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해력 논란은 어휘력 부족에 기인합니다. 아이들이 아는 어휘가 부족하니 교과서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시중에 괜찮은 학년별 어휘력 교재가 많습니다. 그런 책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잘 모르는 단어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뜻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종이로 된 국어 사전을 찾는 게 좋지만 그게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의 국어사전에서 뜻을 검색해서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단어의 뜻을 찾고 본인만의 단어장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그게 쌓이면 아주 유용한 나만의 국어 단어장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데 정작 우리말 어휘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또한 문해력 부족은 한자어의 의미를 몰라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3 정도부터는 기초 한자 공부를 병행하면 유익합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초 한자를 읽을 수 있다면 어휘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쓰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문해력의 완성은 결국 쓰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어휘력을 키워준 후 쓰기를 통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줄이고 꾸준하게 쓰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기 쓰기를 생활화하고 책을 읽은 후에는 내가 책을 읽은 날짜와 줄거리, 간단한 소감을 정리해서 써야 합니다. 꼭 학교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쓰기를 습관화하면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쓰기 역시 시중에 괜찮은 교재들이 많습니다. 중학년의 경우 해피 이 선생이 펴낸 문해력이 성장하는 참 쉬운 따라쓰기 시리즈, 한국 고전문학편, 세계 고전문학편, 동시편 등이 있고, 고학년은 쓰다 보면 저절로 감정을 알게 되는 글쓰기,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 쓰다 보면 저절로 논리력이 생기는 글쓰기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도 독서를 생활화하여 문해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15초. 오늘은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그러나 책 안 보고 문해력 부족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워주는 3가지 방법으로는 첫째,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둘째, 어휘력을 키워줘야 하며, 셋째, 쓰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생긴 독서 열풍이 지속되고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가깝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